마스크팩 엄청 많이 나오는 그 저희 고객사. 우리 회사들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하시지 않으세요? 네, 뭐 부터 너무 많은데요? 이커머스 및 중소기업들을 위한 신개념의 C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2배씩 매출이 성장을 했고 지금 현재 한 100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의류 또는 뭐 뷰티 이런 웬만한 유명한 회사들은 저희 회사에 업무를 맡겨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의 모임에 갔더니 대부분은 CS와 관련된 문제에서 너무나 큰 애로사항을 겪고 계셨어요. 직원들이 처리하다가 안 되는 경우는 대표 바꿔! 뭐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는 그 대표님들이 정말 밤낮 없이 그 일을 처리하고 계셨고요. 당시에는 정말 제 손을 잡고 남자 대표님이셨는데 자기의 평생을 일궈서 만든 제품을 폄하하고 직원들이 자꾸 이탈하고 그리고 본인도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눈물까지 흘리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중소기업들의 어떤 CS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회사가 없더라. 그래서 임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을 해주면 어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하지만 산업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뷰티업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가전업도 있고 뭐 산업별로 따지게 되면 엄청 다양한데 이 모든 업무들을 한 회사에서 맡아서 이거를 처리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업이란 것은 일단은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화가 되어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CS 부분만 반란해서 갖고 오면 하루에 30개, 50개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업무들을 하려면 상담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리자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고객사한테 야, 관리자 비용에 대한 부분도 줘. 그 다음에 상담원에 대한 비용도 줘. 그러면 내부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니까 외주화가 가능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수기도 빌려 쓰고 집도 쉐어해서 쓰고 차도 쉐어해서 쓰는데 컨택센터는 왜 쉐어해서 쓸 수 없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뭐지? 우리 CS네? 그리고 이것을 쉐어드해서 해보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CS 쉐어링 이름만 들어도 CS를 쉐어하나 보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이 좀 궁금증이 아마 생기시게 될 거예요. 저랑 아주 친한 대표님 한 분을 이제 마루타 삼아서 파일럿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회사에 이제 잠입을 합니다. 그 회사가 다행히도 브랜드 자체를 한 5개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였어요. 근데 전혀 내부의 업무들은 통합이 되지 않고 있었고 어떤 부서는 업무가 엄청 많고 어떤 부서는 업무가 적었지만 통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데에서는 일손이 모자르고 어떤 사람은 놀고 있고 뭐 이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내부에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업무 자체의 양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이게 측정이 잘 되고 있지 않았고요. 측정을 할 수 없는 일들은 관리할 수 없다. 누가 얘기했죠? 임 대표님. 저 아닙니다. 피터 드러거께서 얘기하셨었죠. 경영의 신, 경영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측정될 수 있는 형태, 측정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수치화돼야 된다. 우리 기록화돼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5개 브랜드에 대한 양들을 측정을 해서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게 들어오고 연간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고요. 월에도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무조건 폭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양적으로 계속 사람이 수가 많았다가 줄어들었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구간에는 고객의 문의를 놓치고 또 문의가 적을 때에는 사람이 놀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부의 대표님들은 사실 이 CS와 관련된 부분에서 고심이 많죠. 클레임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면 어떤 회사에서 제품 사셨어요. 그래서 교환이나 반품을 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아요. 자,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팔아놓고 끝인가? 뭐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문의와 관련된 것을 즉시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문의량이 폭주하면 사람 1명, 2명 받고 있는데 이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고객들은 계속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 강성 클레임이 커지게 되면 그게 대표님들한테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그 기술회사 하나를 잘 꼬셔가지고 그 회사와 함께 클라우드 모델들을 만들어서 하루 만에 남의 회사에 우리 시스템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통화도 하고 채팅도 하고 이러면 모든 데이터가 그 안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매뉴얼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내부 직원들은 어땠을까요? 대표님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저희 한번 해보시죠. 이랬을까?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컨택센터 운영 업무라고 하는 건 크기가 작아도 그 회사 업무를 전부 다 우리 알아야 대응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프로세스는 작은 기업이고 큰 기업이고 간에 똑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CS 쉐어링에 대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반응은 정말 너무나 최악이었어. 대표님 이거 하면 저희 회사 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요. 초기에 제가 이 모델링을 하고 나서 2016년도에 이제 뭐 다른 회사에 이제 뺏길까봐 국민일보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도 탄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스핀오프한 것은 2018년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모두 다 실패한 겁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 그 사이에서는 한 개도 수주하지 못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누적 적자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써야 되고 고객사한테는 종량제 모델로 건당 베이스를 받으니까 실제로 한 사람의 급여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객사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100만 원 정도예요. 그럼 마이너스 200이죠. 이런 일을 엄청스레 많이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회사는 적자로 굴러갈 수밖에 없죠. 근데 초기에 이 서비스를 잘 런칭하기 위해서는 매니저들을 엄청 많이 둬야 됐기 때문에 사실상 초반에는 상담사들이 서너 명이고 관리자가 그 2배수였었던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는 이제 고정비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상시에 발생을 하고 실제로 일을 맡겨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적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업부서가 안 나갑니다. 나가도 거짓말하고 와요. 저 역시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만약에 대표인 내가 직접 나가서 수주를 못하면 이게 완전히 안 되는 사업이라고 결정 날까봐 나는 이거 정말 확신이 있는데 나의 확신조차도 무너질까봐 사실 섣불리 제가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2019년 9월 정도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콜센터가 코로나의 온상지다 이러면서 뭐 뉴스에서 대서특필되고 저는 당시에도 산업별로 묶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약 30명에서 50명 정도만 앉을 수 있는 사이즈로 센터를 구별해서 만들어 놨었어요. 이러한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350명의 직원들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